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9일입니다. 제가 이혼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좀 찍었더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혼할 때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원고 피고 이렇게 있잖아요. 원고가 남편이 될 수 있고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는데,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재산분할 하게 될 때는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제 영상에서 원고 피고 각자 플러스 재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재산, 그러니까 돈이 되는 재산 빼기 채무, 그러니까 순자산, 그 다음 피고 돈이 되는 재산 빼기 채무, 빚이죠, 빼기 순자산, 이렇게 합쳐갖고 몇 대 몇 이렇게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플러스 되는 자산은 한쪽 배우자에게, 빚은 한쪽 배우자에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빚을 나눠야 될 경우, 이 사건은 대법원 2013년 6월 20날 선고 2010무 4071-4088, 이게 이제 변경된 판례이거든요. 시간은 꽤 됐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자, 이럴 때, 이혼을 할 때는 이제 당사자가 여러 가지 청구를 하잖아요. 이혼할지 말지, 양육권자, 친권 행사자 지정, 그 다음 양육비는 또 얼마로 할지, 그 다음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는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5가지가 한 세트로 이혼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이 돈이 되는 플러스 재산 빼기 빚, 법에서는 플러스 되는 재산을 적극 재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빚, 채무, 돈이 안 되는 재산은 소극 재산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해하기도, 연관 짓기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쪽이 적극 재산에서, 플러스 재산에서 소극 재산인 빚을 빼면, 재산 형태를 따져봤더니만 보니까 한쪽에는 돈이 되는 재산이 좀 있고 한쪽에는 빚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지금 나눠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했습니다. 원피고 양쪽을 재산 상태를 적극 재산, 소극 재산, 그러니까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을 따져본 결과, 재산 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자기한테 기속돼야 될 목보다는 더 많은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한쪽에 재산이 몰아져 있는 경우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빚이 더 많다. 그럴 경우에 적극 재산을 보유한 쪽에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 나눠주고, 또는 빚이 더 많다, 양쪽 당사자 다 순자산을 해버리니까 빚이 더 많다 그러면은 빚을 또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나누는 거는 빚도 똑같이 재산 분할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라고 하는 은행의 채무자가 홍길동이고 남편이고, 그 다음에 홍길동의 배우자가 김갑순이면, 이게 판결로 이렇게 나눠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채무자를 바꿔주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판 절차 내에서 이제 이 채무를 누가 얼만큼 부담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이 채무가 더 많다 그랬을 경우에 채무를 분담시키는 거, 이거 분담시켜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전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일치 사정을 참작해서 이를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은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해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를 판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듯이 판결로 A은행 채무를 6대4로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한들,
채무자는 변경이 안 되거든요. 판결에 의해서 A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자나 이런 걸 납부할 때 다른 당사자, 채무자가 아닌 재산을 더 가지고 있는 배우자 쪽에서도 채무를 얼마인가 부양해야 된다, 분담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분할은 가사 비송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판사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아요. 직권주의가 직권탐지주의라고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직권주의, 판사가 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의 그 재산 분할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일단 이혼하니까 이제 남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혼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부양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던 걸 각각 나눔으로써 그걸 토대로 해서 각자 살아가는데 그 이제 기초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이 100대 0이라 100대 0, 10대 0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부양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를 분담은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고, 만약에 이제 분담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방법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의 상대방이 이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한쪽은 뭐 플러스 재산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재산, 이런 형태가 되면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채무 부담의 경위, 그다음 사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 장래 전망, 이런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채무 분담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분담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법원이 정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재산 분할은 통상적으로는 이렇죠. 적극재산 빼기 소극재산, 순자산. 그 다음에 적극재산 빼기 소극재산, 순자산. 그러니까 플러스 재산에서 마이너스 재산, 빚을 빼가지고 이제 순자산 합쳐갖고 6대4, 5대5, 7대3 이렇게 나누는 건데, 채무만을 나눌 때는 그렇게 비율로 일괄적으로 나누면은 안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결의 다수 의견의 취지입니다. 다른 뭐 소수 의견들도 있었는데, 플러스 재산, 순자산 나누듯이 몇 대 몇, 채무도 몇 대 몇으로 나눠라 이렇게 하는데, 몇 대 몇으로 나눠본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판결에 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채무만 부담하는 쪽에다가 반대 당사자가 돈을 준다든지 뭐 재산을 떼준다든지 해야 이제 채무를 분담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부부 공동생활 중에 이제 형성된 채무이고, 그냥 일방이 단독적으로 상대 배우자 모르게 가정생활하고 관계없는 채무를 졌다면은 그거는 채무 분할 대상된 채무가 아닌 것이지만, 이 채무 발생이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재산 한쪽에만 모으고 이제 채무는 또 한쪽에만 몰아붙였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두 사람 관계가 파탄 났을 때는 이거를 형평에 맞게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형평에 맞다는 거고, 근데 나눌 때는, 채무를 나눌 때는 몇 대면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해서 판결을 하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취지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일반인들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판결로 나면은 다 바뀐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남편이 채무가 있고 배우자는 아무 채무 없고 아파트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둘이 이혼한다 그러면, 아니 판결로 국민은행 채무도 5대5로 나누시오 하면은 국민은행에 대한 그 채무자가, 대출 채무자가 갑자기 남편 5,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러니까 마누라 2분의 1 이렇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플러스 재산만 가진 쪽에서 채무를 분담한다는 건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뭐 어떤 현금을 준다든지 재산을 어느 정도 떼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채무를 재산 분할했다라는 의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양쪽 당사자의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해보니 나눈 게 있더라 하면 몇 대 몇은 나누면 되는, 기여도에 따라 나누면 되는 거고, 근데 양쪽 당사자 해보니까 한쪽 당사자만 빚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너무 불리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채무도 나눌 수 있다. 단 채무를 나누는데 그 플러스 재산 몇 대 몇 나누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분담 방법과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을 판결에서 정해주라 라고 판시한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다른 반대 의견도 있고 별개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빚을 한쪽에만 몰아서 재산 분할은 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빚을 분담하게 된다면은 법원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 분할은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산적인 건 인정 안 한다 치더라도 부양적 요소, 요 부분은 각자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헤어지면 이제 월세라도 얻어서 누군가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방법을 정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